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종북주사파야말로 극좌 수구 세력이다. 설 민심을 전하는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독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설 민심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과도한 사법 절차, 속전속결, 답정너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여론이 높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이 제일 강한 민심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민심까지도 지그들 마음대로 쪼물락거리면서 조작합니다. 탄핵 절차가 너무 늦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왜 이리 지지부진하냐. 민주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게 나오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졸속 재판을 하고 있는 탄핵 심판을 너무 늦다고 떠들고 있다. 이게 이 종북주사파들이 전하는 민심이라니, 이 민심 믿을 수 있습니까? 김민석이는 극우의 극복이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보수층의 결집과 보수층 내의 극우 강세 흐름은 한국 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정광훈 집회와 극우 유튜버가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며 보수의 중심에 자리 잡은 상황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습니다. 제가 김민석이 같은 자의 주장에 대해서 논평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쨌든 이 자는 학생 시절부터 젊을 때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던 자고, 김대중이 덕분에 배지 달고 나서부터는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 것을 하도 많이 해서 별명이 민새가 돼버린 자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광화문 국민 총걸기 대회를 무슨 그군이 어쩌니 하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들의 얘기를 보면 진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 극우 유튜버를 계속해서 지금 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실을 개방을 했는데 누구한테 개방했냐? 인플루언서들에게 개방을 했어요. 이 인플루언서는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 미국에서 또는 서구에서는 이를테면 유튜버, 저 같은 유튜버나 또는 블로거들 있죠. 또는 뭐 트위터에서 굉장히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X에서.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통칭해서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블로거나 X나 유튜버는 그냥 SNS의 여러 그 매체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 그 뉴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뉴미디어 중에 하나인 인터넷 언론 같은 것들도 들어가요. 자, 트럼프는 백악관 출입 브리핑 취재의 문호를 대폭 개방해서 그동안 신문 방송한테만 개방하던 백악관을 확 열어버렸어요. 인플루언서들한테도 개방하겠다. 하자 하루 만에 7,400명 이상의 인플루언서들이 출입증 발급 신청을 했어요. 이게 지금의 미디어 현실입니다. 고성국 TV가 만약에 미국에서 활동한다면 당연히 이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으로 백악관 출입 자격을 받을 거예요. 악시오스라든지 브레이트바트 같은 이 온라인 매체들이 가장 먼저 출입 신청을 했답니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 특히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텔레비전, 신문,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가 아니라 팟캐스트,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 독립 매체로부터 뉴스를 제공받고 소비하고 있다. 바로 그 뉴미디어에게 백악관 출입 자격을 부여하겠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30세 미만의 성인, 그러니까 10대, 20대 성인들이죠. 40%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시사 정치 뉴스를 얻고 있다고 조사가 됩니다.
미국은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가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하죠, 당연히. 요새 10대, 20대, 30대, 1, 2, 30 세대가 텔레비전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조중동 누가 봅니까?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졌죠? 해리스 민주당 전당대회 취재에 200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를 초청했어요. 또 NBC, 미국의 대표적인 텔레비전 방송국입니다. 파리올림픽 보도를 위해 수십 명의 인플루언서에게 기자증을 발급해줬어요. 이들이 더 생생하게 취재를 잘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 팟캐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게 미디어 변화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극좌파, 종북 주사파, 극좌파 수구 세력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튜브는 구글하고 매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광화문 국민 총궐기대회를 정광훈 집회라고 매도하고 극우 유튜브가 선동해서 이렇게 됐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별로 고쳐주고 싶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봐라.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극좌 수구 세력으로 고집스럽게 남아 있어라. 국민이 응징할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